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사랑교육위원 박덕규라고 합니다. 오늘 대한사랑 모교 라이브는 지난 대한사랑 국제학술제에서 발표한 내용에 추가 또는 수정을 해서 임나일본부가 도대체 무엇인가, 또 백제와의 임나의 관계가 무엇이었는지를 재해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가까워졌는데요. 예, 낮밤으로 감기 조심하시고 조금은 오늘은 약간 학술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나일본부 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임나일본부를 신공 49년, 그러니까 369년입니다. 그때 가라칠골 정벌하고 일본부를 설치해서 200년 동안 가해를 지배했다라는 게 기존의 임나일본부 설입니다. 현재는 2010년에 한일 학자들 간의 연구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조금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6세기 중반에 야마토괴 또는 백제가 아라가야, 지금의 하만이라고 합니다. 임시로 설치한 교육기관이다, 외교사신이다, 외인 집단이다, 이렇게 성격을 축소하고 시기도 많이 이렇게 축소를 해서 폐지되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폐지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임나일본부가 언제 유래를 했는가 보면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아라이 하쿠세키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요. 백선생 유문이라고 하는 1907년에 나온 책을 보면 그의 임나일본설이 나옵니다. 자, 성시록을 보건대 처음 가라동북방에 신라와의 사이에 상중하 기문의 땅이 있다라고 해서 신찬 성시록에 길전시 가전을 임나일본부의 기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신찬 성시록에는 임나국인데 이 사람은 임나를 가라로 바꾸고 빨간색 쳤죠. 그리고 동북방의 신라 사이에 기문이 있다라고 했고, 이 기문에 장군을 보내서 이 기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미만하국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임나가 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찬성시록에 있는 내용을 임나일본부설의 기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신찬성시록을 보면요, 임나국에서 이제 일본 왕에게 아랬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나라 동북에 삼파문지가 있는데 상파문과 중파문과 하파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삼기문으로 지금 바꿔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국과 서로 다투어서 피차 이제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군사를 내어 이 땅을 치령할 수 있다면 귀국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 귀국은 뭐냐면 일본을 높여 부르는 겁니다. 야마토웨를. 그래서 야마토웨에서 이 땅을 차지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전년 영가, 이 가전에 나오는 건데요. 길전년은 누구고 신찬성시록의 내용이 어떤가를 보면 신찬성시록의 내용을 보면은 이 임나에서 군대를 요청했을 때 일왕이 보낸 게 누구냐면 염승진이라는 장군입니다. 그래서 염승진을 보내서 기문 땅을 차지를 하게 하고 이 염승진을 그러니까 당시에 사만의 땅에 이렇게 파견하는 사신을 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를 이렇게 파견한 것이 임나일본부의 기원이라는 것인데요. 그럼 염승진은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염승진은 길전시의 시조입니다. 일본의 길전시의 시조이고요. 실제로 백제 달솔이었던 길대상이 그의 8대 손입니다. 그래서 이 길대상은 김영구 씨가 이 신편한국사에서 이렇게 밝힌 것처럼 백제가 멸망을 했을 때 일본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인이라고 이제 칭을 하고 조상도 이제 원래 백제인이었는데 야마토 외인으로 이렇게 되어버린 결과다 해서 가야의 요청으로 상기문에 들어가서 군을 상주시킨 것은 야마토웨가 아니고 백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만 뒤집어 보면 임나를 가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백제가 가야를 이렇게 지배했다는 가야 백제부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죠. 자, 이 신찬성시록만 봐도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남원이 기문이다라고 하는 가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등재를 하면서 그 기문을 남원에 비정한 설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나의 동북쪽에 있다라고 했으면은 임나가 만약에 가야라면 동북쪽 신라와의 접경 지역에 기문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김천 계령설이 사실은 맞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김천 계령설이나 기문 남원설은
실제로는 이만희 씨류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처음에 김천 계령서를 주장을 했다가 이 사람이 한원을 보고 이 김은하가 섬진강인 것 같다 해가지고 섬진강으로 비정을 하면서 이 남원 쪽으로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김천 계령을 주장하는 지금 이제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만희 씨가 처음 주장했던 김천 계령설을 따르고, 그 다음에 남원설을 또 따르는 사람들은 이만희 씨가 이제 김은하를 섬진강으로 보면서 비정했던 남원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둘 다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남원설은 임나의 동북쪽이다, 신라와 접경이다라고 하는 그 신찬성씨로의 기록에 맞지 않고, 계령설은 또 마찬가지로 신라와의 접경인데 백제가 차지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에도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내용들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아라이 하쿠세키는 그 뒤에 이제 신공왕후의 그 사만정벌서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문 땅에 먼저 장군을 파견해서 임나를 지배하고, 실제로는 신공왕후가 그 후에 이 사만을 정벌을 해서 신라를 항복시키고 백제를 복속함으로써 이제 임나부가 설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 임나나 뭐 그 비자발이나 앙가라나 탁북이나 가라 이런 것들을 다 옛 진안 변한 이안의 땅이다라고 비정을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사만, 지금의 한반도 남부에 이 임나가 있었다라고 처음 비정을 한 것이죠. 자, 신공왕후의 사만 정보를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일본서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공왕후가 축자국, 지금의 이제 큐슈죠. 큐슈 쪽에 가서 이제 정벌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훈련시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서해 한 사람에게 나가서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나라가 있는가 봐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며칠 뒤에 돌아와서 서북 쪽에 산이 있는데 구름이 띠처럼 두르고 있었습니다. 무릇 나라가 있는 듯합니다라고 보고하였다라고 하니까 신공왕후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제 간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사만을 정벌하러 가는데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딘지를 모르고 서쪽에 산이 있으니까 그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진군을. 어딘지도 모르고. 자, 진군을 하는데 겨울 10월인데 순풍이 불어서 범선이 파도를 타서 그 노를 젓는 수고로움 없이도 곧 신라에 이르렀다. 정확하게 이제 신라를 갔다는 거죠. 그때 배를 따라온 파도가 나라 안에까지 미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예전에 학술제 때 발표를 했었죠. 이 삼국사기에 왜가 신라를 공격하는 내용들이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신라 쪽에서 이 왜가 침입을 했을 때 그들을 이제 매복해서 후방을 치는 그곳이 바로 이제 포항 독산이라는 곳인데요. 이 대마도에서 독산까지는 이 대마 난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 난류를 타고 가면은 뭐 빠르면 반나절 만에 이렇게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도에 군영을 차리고 왜군들이 군영을 차리고 바로 이 난류를 타고 포항으로 와서 이제 신라로 계림 쪽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루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본서기 기사에 보면은 겨울 10월인데 순풍이 불었다라고 돼 있죠. 순풍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쪽 이 큐슈에서 이 계림까지 포항까지 가야 되니까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바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겨울에는 북쪽에서 바람이 불죠. 그래서 북서풍이 붑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순풍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기사는 일단 잘못됐다,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도가 널리 나라 안에까지 미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항에서 경주까지 또는 이 바다에서 경주까지는 최소가 36km입니다. 백리죠, 백리.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파도가 밀려왔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해일이 일어났거나 지진이 일어났거나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절대 이렇게 현실적인 내용이 아니다. 허구의 기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의 기록이라면 오직 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마도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 대마도가 당시에 삼가라라고 해서 계지가라, 인이가라, 좌우가라, 환단곡이 이제 태백일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백제, 고구려, 신라의 각 나라들이 조그만한 이 촌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가라라고 하는데요. 이 좌우가라, 신라가 위치했던 좌우가라에 좌우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베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가만이라고 하는데 이 좌우만의 바로 옆에 이 신라 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파도가 이 남찬희 교수님
이 조사한 바에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이 대마도 인근 해역은 이 조수간만의 차가 남해보다 훨씬 크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 파도가 이렇게 밀려올 때는 이 자오만 쪽으로 이렇게 파도가 밀려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만약에 신공왕후의 9년, 신공 9년의 사망정벌 기사가 파도가 멀리 나란히까지 미쳤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 당시에 이제 지금 제가 사리 때 이 파도가 바닷물이 이렇게 밀려온 것을 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신공 9년의 신라정벌 기사의 검토를 보겠습니다. 먼저 대마도 기록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마도는 고려가 다스렸고 이 고려는 이제 고구려를 뜻합니다. 고구려의 원래 말이 고려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왕건의 고려가 생기면서 이 고구려라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려가 다스렸고 신라인들이 살았다. 중해천왕이 대마도에 행행하여 신라를 정벌하여 이 성을 빼앗았다. 이 중해천왕이 누구냐면 신공왕후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신공 때의 사만정벌 기사는 사실은 이 대마도에 그 흔적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 대마도를 사만을 정벌한 것이 아니고 대마도의 삼가라를 정벌한 것이다. 뭐 공격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주체는 이제 중해천왕이 아니고 신공왕후도 아닙니다, 사실은. 일단 이제 한국 기록에 보면은 이 대마도는 일본 대마주인데 옛날에 우리 계림에 속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신라 자오가라가 있던 임나 대마도를 백제가 정벌한 것이 바로 이 신공 9년의 신라정벌 기사의 검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늘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광개토대왕 비문이나 진경대사 탑비나 뭐 강수열전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임나가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기록에도 그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그 외의 내용은 이제 뭐 다음 기회에 하고요. 이 광개토대왕 비문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학술제 때 말씀을 드렸지만 광개토대왕 비문에는 경자년 기사에 임나가라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경자년에 그러니까 400년입니다. 400년에 왜가 신라성을 이렇게 포위를 합니다. 신라 그 계림을 포위를 해서 거의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광개토대왕이 급히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게 합니다. 그래서 남고성에서 신라성에 이르기까지 왜가 가득하였다. 관군이 고구려군이죠. 바야흐로 도착하자 왜적이 퇴각하였다. 그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니 성이 곧 항복하였다. 알라인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임나가라 도대체 어디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왜가 계림, 신라를 공격을 할 때는 그 군영이 대마도에 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성할 때는 이 대마도에 군영이 있다는 걸 알고 이 대마도를 이렇게 쑥밭을 공격을 해서 초토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단을 하는데요. 이 대마도에서 이렇게 출정한 왜군이 포항 독산으로 들어와서 계림을 공격하고 빠질 때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배를 댔기 때문에 이쪽 독산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군은 이쪽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그 배후를 쳤는데요. 이때도 왜인이 들어왔다면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고구려군도 그 뒤를 추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 포항 독산에서부터 이렇게 추격을 해서 대마도 또 그리고 큐슈까지 계속 공격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임나가라의 위치를 만약에 이쪽을 놓게 되면 이 가야를 놓게 되면은 왜군이 이쪽으로 공격했던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이쪽 가야 쪽으로 공격했던 흔적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 삼국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을 공격을 했을 거고 고구려인이 추격한 곳도 배를 타고 가서 임나 그리고 이쪽 북유슈까지 이렇게 공격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공 49년 기사인데요. 이때는 이제 드디어 임나 7국이라고 하는 보통, 근데 저는 임나 7국이 아니라 그냥 7국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자, 신공 49년 기사를 보면은 탁순에 직결해서 신라를 공격하여 깨뜨리고 비자발 난가라 탁국 안나 다라 탁순 가라 7국을 평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가라 7국이 아니고요. 그냥 7국입니다. 그래서 비자발 난가라 탁국, 안나다라, 탁순, 가라가 7국입니다. 7개 나라고 이 7국이기 때문에 가라 7국이 아닙니다. 근데 임나 7국 또는 가라 7국이라고 자꾸 하는데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7국에 대해서 보통 해석을 하는 것이 한반도에 가야 7국으로 보고 주체를
일본이 아니고 백제로 바꾸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백제 근초고왕 때다라고 해서 근초고왕이 가야 제국을 군사적으로 지배를 했다. 뭐 일시적인 군사 활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일본서기에 보면은 당시에 칠국을 평정을 할 때 처음에 군사가 적어서 신라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해서 군사를 증원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라고 말하니까 목나근자와 사사노계를 보냅니다. 이 두 장군을. 근데 목나근자는 백제의 장군입니다. 이렇게 일본서기에 나오기 때문에 이 주체를 백제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근초고왕 때라고 하면은 이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은 이 남쪽 뭐 가야 쪽을 뭐 공격했다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직 고구려와 계속해서 치고받고 싸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371년에는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 완왕을 이렇게 죽이게 되죠. 그래서 치열하게 이게 고구려와 싸울 때였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백제 이 근초고왕 때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칠국을 평정하고 서쪽으로 돌아서 고해진에 이르러 남만 친미다를 무찌르고 백제에게 주었다. 이에 백제왕 초고와 왕자 기수 또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만났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초고왕을 근초고왕으로 보고 왕자 기수를 근기수왕으로 보는 건데요. 자, 이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백제 초고왕은 백제 5대 왕이죠. 그래서 166년에서 214년, 구수왕은 214에서 234년입니다. 그런데 일본서기에 보면은 255년에 백제 초고왕이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255년이면 초고왕은 이미 돌아가신 지 한참 됐죠. 한 30년이 됐고 구수왕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지 한 2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맞지가 않죠. 맞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근초고왕과 근구수왕에서 근초고왕이 돌아가시고 근구수왕이 이제 즉위한 해가 375년인데 255년과 정확하게 120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249년에 벌어진 일을 120년을 이제 늘려가지고 369년으로 맞춘 것입니다. 근데 일인들이 이게 잘못한 게 뭐냐면 이 초고왕과 근초고왕을 같은 왕으로 봐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더 크다, 더 위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후대 왕에게 이제 근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백제의 어떤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 근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초고왕과 구수왕 그 당시에 그러니까 스다 소키치 같은 경우도 이 초고왕과 구수왕 그리고 초고왕과 구수왕은 근초고왕과 근구수왕의 어떤 그 가공의 인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기 기록을 이제 불신하게 되면서 이것을 이제 120년을 늘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0년을 늘려도 이제 맞지가 않죠,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근데 이 맞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가야 전시관에서는 가야 연필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이 칠국 뭐 공격 기사를 가야 칠국으로 이렇게 비정을 하고 백제와 외연합이 공격을 받았다 해서 일본서기를 그대로 인용을 해놨습니다. 근데 가야가 사색이 말에 백제 외연합이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일본서기밖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기록은. 그래서 이 369년도 틀렸을 뿐더러 이런 내용도 나오지 않는데 이것을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탁순의 직결에서 탁순 등 이제 칠국을 평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백제와 외의 연합이 공격을 했다면 백제 같은 경우는 내륙으로 공격을 하겠죠. 이쪽을. 가깝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배를 타고 한 바퀴 빙 돌아서 상륙작전을 하냐 이거죠. 지금 탁순을 대구로 예전에는 보다가 지금은 창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빙 돌아서 여기를 왜 공격을 하겠습니다. 신라가 바로 옆에 있는데 또.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상륙작전을 하려면 정말 많은 그 군선과 병력과 무기와 장비가 필요하고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상륙작전을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탁순의 문제인데요. 탁순의 직결에서 탁순을 평정한다. 이것도 굉장히 웃긴 건데 적국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일본을 뭐 공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도쿄에 직결해서 도쿄를 깨트리는 이런 모순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일본 서기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모순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갖고 일본 서기를 해석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일본 서기를 100명이 읽으면 100명이 다 각각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사들이 서로 맞지가 않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일부분의 사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살펴보면은 이 탁과 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탁과 녹이라는 것은 신라 육부의 하나인 탁부의 탁과 같은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일본 서기에서 탁순을 다스리는 왕을 맑음 한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한기는 신라 육부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칠국은 사실은 신라에 속해 있다. 신라의 하나였다. 그 신라를 공격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웅약 9년의 기사를 보면은 이 신라의 땅을 탁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녹자로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탁입니다. 이것이 옛날 신라 발음은. 그래서 대마도의 신라촌을 이제 백제의 목락은자가 이제 공격을 해서 이제 점령을 하는 내용이 바로 신공 49년의 내용이고요. 이건 이제 최근에 또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 탁이라는 게 신라 때는 탁이라는 발음은 안 쓰고 닭이나 돌 이렇게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도랑이나 이 들을 뜻한다. 그래서 자영지형을 뜻하고 또 이게 닭과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닭의 뜻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뭐 봄피라든가 이 보시면은 육부의 명칭에 봄피가 있죠. 그리고 탁부가 있고 뭐 사탁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육부의 명칭들이 나오는데 그 봄피나 한기나 이런 것도 지명소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칠국에는 신라와 가야의 그 명칭들이 혼재가 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탁순의 직결해서 신라를 깨뜨리고 칠국을 평정했다는 내용은 이 자오만, 그러니까 신라인들이 살고 있던 자오가라의 탁순으로 상륙을 해서 이 치읍을 빼앗았다라는 걸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요약을 하면은 간단하게 신찬성시록의 길전시 가전을 임나의 기원으로 봤다. 그리고 길전시 시조 염승진은 백제인이었다. 신공 9년의 사만정벌과 49년의 임나 칠국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만약 일정 부분이 사실이라면 대마도 삼가라 칠읍을 백제가 공격한 기사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이지 시대의 임나 일본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제 임나 일본부서를 어떻게 이제 성립을 시켜갔느냐 하는 건데요.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임나국명고라고 해서 1882년에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 비문을 해석을 하면서 이제 회의록을 내놓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광개토대왕 비문을 중심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동경제대에서 국사안을 발표를 해서 이 4세기 이후 임나 일본부를 세워서 가야지방을 통치했다라고 하는 설을 이제 정설화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일본군에서 시작을 했고 이 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확립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야시 다이스케인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한일 간에. 그래서 이 하야시 다이스케는 뭐라고 하냐면 1892년 조선사에 대가야는 우리 숭신의 때에 소나 갈치질을 보내서 장군을 청했다. 그래서 천황이 염승진원을 보내서 지키게 했다. 신공항후 때 칠국을 복속시켰다. 여러 한의 정무를 통제했다. 뭐 이런 내용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숭신 65년입니다. 기원전 33년인데요. 임나국이 소나 갈치질을 파견해서 조공했다라고 하는 이 기사가 일본 서기에서 임나가 나오는 최초의 기사입니다.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임나국이 소나 갈질지를 파견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을 이제 일서라고 해서 이제 수인 2년조 기사를 보면은 이 소나 갈질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가라고 묻자 대답하기를 의부가라 국왕의 아들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이 의부가라니까 그냥 의부가라라고 보면 되는데 이 의부가라의 의부를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의부가라가 대가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다 도고도 1893년에 이 수인천황 원년의 대가야는 그래서 본주에 귀숙해서 임나의 국호를 받고 강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제가 펴놨는데 이 수인천황 원년이 아니고 2년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자, 이 삼국사기 김유신전을 보면은 가야의 시작이 언제냐, 금간가야의 시작이 언제냐라고 하면은 분명하게 42년으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임나는 서기전 28년이네요. 2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국사기를 비교해 보면은 임나는 가야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금강가야도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대가야는 당연히 없었죠. 근데 지금 대가야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기원전 28년에. 그러니까 이때의 임나는 다른 나라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나의 소갈갈제가 나라에 돌아오고 싶다라고 청합니다. 그러니까 붉은 비단 100피를 주어서 임나 왕에게 이제 하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신라인의 길을 막아서 뺏어버렸기 때문에 임나와 신라의 원한이 이때 처음으로 생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붉은 비단 100피를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 서기를 봐도 일본에서 비단을 짤 수 있는 직조 기술은 백제로부터 전해받습니다. 그 백제에 이 직공녀를 이렇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5세기거든요. 그러니까 5세기, 6세기 때까지 비단을 짤 줄을 몰랐어요, 일본은. 근데 지금 붉은 비단 100피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채화 선생님도 이 내용을 굉장히 비판을 하죠. 비단 짤 줄도 모르는데 무슨 비단을 100피를 주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나가 미치오인데요. 1893년에 이 사람이 이제 기년 영장론이라고 해서 삼국사기 기록과 비교를 해서 이 120년을 내려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공왕후의 칠곡평정 기사를 이 삼국사기 신라분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으로 이렇게 비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삼국사기 신라분기에 보면은 남월이사군 9년 364년입니다. 이것도 5년이 차이가 나죠. 사서에서 1년 차이가 나는 것도요, 엄청난 착오기 때문에 뭐 원년설, 기년설이라고 따집니다, 그거를. 예를 들면 환단고기 같은 경우도 그 오성치루를 1년 차이 난다고 막 위선님 어쩌니 하잖아요. 수천 년 전에 그 기록인데. 근데 지금 5년이나 차이가 나고 그 내용도 맞지 않는 것을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중잣대예요. 환단곡에 나와 있는 내용은 1년만 틀려도 또는 몇 달만 틀려도 막 미설하고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120년이 틀리고 그것마저도 이렇게 바꿨더니 또 5년이 틀렸는데도 그리고 사실도 맞지 않는데도 신주 따지 모시듯이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일항쟁기와 강복 후의 임나 일본부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일항쟁기 시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하는데 이들의 주장은 결론은 뭐냐면 임나는 가야에 있었다. 임나는 가야다. 임나의 국명들은 한국의 지명에 비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 마사모토부터 시작을 해서 이마니 시류, 스다소키치, 아유가이 후사노신, 스에마스 야스카시에 의해서 이제 이 임나의 국명들이 모두 한반도 남부로 비정이 됩니다. 그래서 임나 일본부서를 총정리한 사람이 스에마스 야스카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김영석 교수님의 역사의 오솔길을 걸으면을 보면은 그 책을 보면은 광복이 된 후에도 서울대 국사학과의 수업 중에 일본인 스승이 왔다 해가지고 수업을 참관해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들어온 사람 일본인 학자가 바로 스에마스 야스카즈입니다. 그러니까 해방 후에도 서울대 교수들의 스승이었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스에마스 야스카즈가 스승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설을 굉장히 칭송하고 이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극찬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에마스 야스카즈가 1949년에 임나 흥망사를 쓰면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내용들은 가야 기록들은 가야 세태기 이후의 기록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 고대사의 타율성을 또 강조를 해서 가야의 국가 단계를 부정적이고 낮은 수준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야마토가 거기 가야를 지배했다고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반도는 낙랑군의 통제 속에 정치 문화적으로 낮은 단계였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모순된 게 뭐냐면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한사군으로부터 한사군이 있었기 때문에 평양에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식민사학 때문인데 그 식민사학에서도 반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낙랑국의 통제 속에 낮은 단계였다. 그러니까 모순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결론은 이 사람은 임나 일본부는 야마토 외에 미약해 관가라고 하는 겁니다.
출성기간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메이지 이후에 정한론이 대두되면서 임나 일본부서를 굉장히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일본군 참모본부의 광개토대왕 비문 연구다. 그 다음에 하이시 다이스케 등이 임나 대가해서를 주장을 했다. 그리고 대일항쟁기의 임나 지명을 한반도 남부에 비정을 했다. 그리고 스에마스 야스카즈가 이것을 총정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국내 학자들의 임나 인버부서는 어떤가를 보겠습니다. 최초의 시작은 한진서의 해동역사 지리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진서의 삼촌이 한치윤입니다. 그래서 한치윤이 해동역사를 썼고 한치윤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조카인 한진서가 해동역사의 부록을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해동역사 지리고인데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서가 삼가 살펴보겠는데 가라 가야 가락은 모두 같은 것이다. 삼국지 외인전을 참고해 보면 이 당시에 임나 구야 등의 나라가 모두 외에 복속되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의 서북적 경계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사만의 종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야 한국이라 한 것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임나 구야 등의 나라가 외에 복속되었지만 사만의 종족이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라의 종족 중에 임나라고 하는 종족이 있는데 이들 역시 변진의 족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라와 임나는 모두 사만의 지역에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 구야한국은 이 설명을 드리면 이 구야한국이라고 있었죠. 이 남사만 시대에. 근데 이 구야에서 이 구가 개구자잖아요. 근데 이 개를 예전에는 이 한진서가 얘기한 겁니다. 가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야 하면은 가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야의 어원이 이 구야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단고기 태백사 고구려 봉기를 보면은 이 사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큐슈와 대마도는 사만이 나누어 다스리던 땅이다.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본 하면은 일본 열도나 뭐 외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쪽 땅을 아주 먼 옛날부터 외인들이 다스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신석기 시대부터 일본 열도, 그러니까 한반도 남부와 일본 열도는 지속적으로 교류를 했기 때문에 뭐 화산지대에서 나온 흑표육이 나온다든지 또 토기가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나온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사만의 영역 속에 사실은 큐슈와 대마도까지도 포함이 돼서 같은 생활 영역 속에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태백일사 고구려 봉기에 명확하게 큐슈와 대마도는 사만의 땅이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학자들이 이제 임나 일본서를 이렇게 확정지어 갑니다. 그래서 장지연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왜 이때 임나 일본서를 장지연이 어떻게 보면 임나 일본서를 인정을 하느냐면 당시에는 청일전쟁이 끝나고 이 조선이 쉽게 얘기하면 독립을 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영웅문을 푸시고 독립문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청나라의 어떤 예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자주독립국이다라고 하면서 청일전쟁을 이기게 한 게 누구냐면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단청 친일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석에 있는 내용을 칭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청 친일의 분위기에서 임나 일본서를 인정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역사 해석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다음 이제 해방 후에는 이병도가 임나는 대가야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나를 대가야로 보낸, 그리고 지금의 고령지방이다라고 하고요. 1976년에 김정학이 임나는 금강가야다 해갖고 이 임나의 위치를 대가에서 금강가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협의의 임나는 금강가야 또는 대가야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광의 임나는 임나 19길이기 때문에 가야 전체를 지칭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일본 우익이나 국학자들이나 에도시대 때 식민사학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나의 위치에 대한 이제 논쟁, 반론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임나 가해설의 반론으로 나온 것이 바로 임나 일본 열도설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1963년에 북한의 김석형 씨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나는 뭐냐, 일본 열도에 있는 가야 분국이다라고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병성 교수님이 임나 대마도설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임나 대마도설을 처음에는 문정창 씨가 먼저 이렇게 제기를 했고, 나중에 이병성 교수님이 제 책을 보여드릴까요?
이 책입니다. 앞에 커버를 제가 이렇게 벗겼는데요. 이게 87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읽고 처음엔 논문만 봤다가 이 책을 보고서 정말 꼼꼼하고 치밀하게 연구를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이렇게 만나 뵙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임나 대마도설이 나오고 90년도에 북한의 조이승이 임나 기비설, 그래서 오카야마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임나는 기비에 있었다라고 하는 임나 기비설을 주장을 하고 95년에 김문배 씨가 임나는 큐슈에 있었다라고 하는 임나 큐슈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임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은 제가 1부터 일부를 이렇게 숫자를 매겼습니다. 1부터 한번 쭉 보시면은 뭐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고령, 김해, 대마도, 큐슈, 오카야마, 기내, 지금 이제 오사카 나라 지역이죠. 이렇게 보시면 뭔가 이상하죠. 네. 일본으로 이제 그 사마네 또는 그 뭐 신라, 가야, 백제의 사람 그 도레인들이 이렇게 쭉 건너가는 그 발길을 따라서 이렇게 사실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황콘에서 가야 황콘에서 이제 말씀하시던 내용인데요. 이 대마도를 거쳐가지고 이 남큐슈 가야에서 처음 간 곳이 이제 이쪽이죠. 남큐슈로 가고 신라에선 스사노가 이 큐슈 지금의 이제 후쿠오카로 갔다가 이 지금의 이즈모 쪽으로 이제 추릉국이라고 하는 예전에 그쪽으로 옮기고 또 신라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천일창이 아메노 히복고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 세토네라고 합니다, 여기를.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이 일본 쪽으로 갈 때는 대마도를 거치거나 대마도 남단을 거쳐가지고 이 지금 뭐 그 후쿠오카라고 하는 이쪽 시모노세키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은 세토네를 거쳐가지고 쭉 가면서 이쪽 오사카 나라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무동정이라고 있죠. 신무천황이라고 하는 이때 이 동정, 동쪽으로 이제 정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큐슈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거쳐서 이쪽으로 갔다가 계속 이제 전쟁을 치릅니다. 일본 서기를 보면은 가는 곳마다 이 천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가는 곳마다 지방 호족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지기도 하고 뭐 이기는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전쟁을 하다가 이쪽에 와서 이제 그 가시하라 궁이 지금도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뭐 그 어떤 천황의 어떤 그 궁을 뭐 짓고 이제 여기 이제 기내 지역에 이제 자리를 잡는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여드린 것처럼 이 임나의 어떤 이동이라는 것은 이 지명설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걸 따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임나의 위치를 일본 서기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를 한 게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소나갈질지가 임나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 숭신 65년 기사에 보면은 임나는 축작을 떠나서 이철렬이 북으로는 바다에 막혀 있고 계림의 서남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에 의하면 축작으로부터 이철렬이기 때문에 삼국지의 기록과 맞춰보면은 정확하게 대마도를 뜻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숭신 65년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나는 대마도다. 실제로 일본 학자도 이렇게 임나가 대마도다라고 주장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마도에 대한 임나에 대한 내용은 태백일사 고구려북 봉기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임나는 본래 대마도의 서북 경계에 위치해서 북쪽은 바다에 막혀 있고 다스리는 곳을 국미성이라 했다. 이거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동쪽과 서쪽 각 언덕에 마을이 있어서 혹은 조공을 바치고 혹은 배반했다. 뒤에 대마도 두 섬, 그러니까 상도와 하도입니다. 두 섬이 마침내 임나의 통제를 받게 되어 이때부터 임나는 대마도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것은 조선 방역 지도입니다. 그래서 그 두 발을 삼는다라는 게 있어요. 탐나와 대마를 이 조선의 두 발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국미성이라는 그 뜻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라의 그 꼬리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른쪽 이 내용은 뭐냐면 예전에 그 제주도 4.3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희생자들이 이 시신들이 수백 구가 이 대마도에 지금 보이시는 이 사고만입니다. 여기가 사고만이거든요. 이 사고만 쪽으로 이렇게 다 흘러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신들을 태우거나 화장하거나 이렇게 매장을 해서 이렇게 모셨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 기사의 내용인데요.
이분들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제주도에서 이렇게 해류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이 탐나와 대만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만 난류를 따라서. 그래서 이 대마도는 굉장히 우리 이 조선의 강역이기도 했고, 뭐 최근까지 사실은 그랬죠. 근데 그 광복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이제 반환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대마도 문제 때문에 오히려 독도 문제를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시선을 뭐 집중시키려 한다 이런 뭐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대마도지의 기록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타카와 시타류는 고대에 임나에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병성 교수님이 이것을 대마도에 가서 직접 보셨다고 해요. 이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드디어 이제 기록을 찾았다 해가지고 이제 기뻐하셨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시타카 시타류는 지금도 이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임나의 위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뭐 크게 대본을 하면은 임나가 가야에 있다, 가야였다 또는 임나는 일본 열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일본 서기에서 임나의 위치는 대마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마도 기록에도 그런 내용이 남아 있다. 그리고 이 대마도와 큐슈는 일본에 어떤 속했다라고 볼 수 없고 남서만의 영역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나를 대마도로 볼 때만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임나사가 보입니다.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볼 텐데요. 먼저 임나는 작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추고 31년 기사를 보면은 임나는 소국이다라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예전에 우리 한반도의 가야처럼 이게 큰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작은 나라라는 거예요. 이 소국이라는 거는 이 삼국지 외인전에도 보면은 일본 열도의 외에 100여 개의 나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리마다 하나의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나라라는 기준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기록도 좀 모순되게 많은데요. 근데 일본 서기에 보면 임나가 계속 망합니다. 처음 망하는 게 532년, 523년 계속 망하다가 623년에 또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망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임나를 되찾아 백제에게 귀속시켜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나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백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신라를 고구려 왕이 정예병사 100명을 보내서 신라를 지키겠다. 자, 100명을 보내서 신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작은 나라, 쉽게 얘기하면 이때 일본 서기에 나오는 고구려와 신라는 본국 고구려와 신라가 아니고 분국, 일본 열도에 있던 고구려촌, 신라촌 또는 고구려읍, 신라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100명을 갖고 신라를 지킵니까? 그리고 나라 안에 있는 고구려인을 모두 죽였다. 이것도 참 고구려인을 고구려인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고구려인 한 사람이 틈을 타서 벗어나 도망쳐 자기 나라로 들어갔다.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마도로 보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굉장히 마을 단위의 전쟁을 하고 마을 단위의 어떤 거리를 갖고 있고 마을 단위의 어떤 그 정치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나는 설령 대마도가 아니더라도 큐슈든 어디든 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작은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체 23년 기사도 보면은 임나의 구사무라에 머물렀는데 모야신이 신라와 백제 두 나라의 왕을 소집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나라의 왕을 소집했다라는 건 가깝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리고 본국 신라와 백제가 아니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병성 교수님이 이 내용을 또 굉장히 강조를 하시던데 고구려 백제 임나 신라인이 함께 내조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가 나란히 사신을 보냈다. 동시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무슨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먼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가 함께 이렇게 도착을 할 수가 있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기록만 봐도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는 같은 지역이었다.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런 단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일본 서기에 왜 이렇게 많은 그 임나 그렇게 대마도라든지 큐슈라든지 이렇게 작은 지역이었다면 어떻게 일본 서기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하냐? 그건
정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한일 관계 기록에서, 이 일본석에 나와 있는 한일 관계 기록에서 본국의 역사는 사실은 굉장히 소략돼 있어요. 소략돼 있고 이 임나 기사가 주로 이렇게 차지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대마도가 갖고 있는, 임나가 갖고 있는 그런 위치 때문이고, 또 하나는 가전의 기록들을 일본석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길전시라든지 기비시라든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기록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된 거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체 7년의 기록을 보면은 반파국이 기문이라는 땅을 약탈했다라고 이제 백제가 어떤 그 본래 속한 곳에 백제 거니까 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반파를 대가야로 보고 있고 기문도 대가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대가야가 대가야를 약탈할 수가 없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한국이 경상도를 공격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학계에서 보고 있는 것은 반파는 고령이고 기문은 남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반파가 이 남원을 공격을 해서 약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신산성취록에는 신라 경계에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것도 또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개체 7년에 기문을 빼앗겼으니까 다시 돌려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11월 달, 2달 후입니다. 2달 후에 일본 천황이 기문과 대사를 백제국에 주었다. 굉장히 쉽죠. 네, 줬다는 겁니다. 근데 기문과 대사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 기문은 남원이고 대사는 하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넓은 땅을 그냥 2달 만에 주는 겁니다. 바로 달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파가 신라를 핍박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반파가 신라를 핍박하는데 마을을 누락질해서 살아남은 자가 드물었다. 굉장히 센 거죠, 반파가. 신라를 막 공격해서 핍박을 할 정도니까 굉장히 세다는 거죠, 대가야가. 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문을 백제한테 뺏겼는데 신라한테 이게 엄한데 이렇게 지금 분풀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신라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때 신라의 왕이 누구였냐면 지증왕입니다. 지증왕 아시죠? 우상국을 정벌하고 굉장히 이렇게 훌륭한 왕이죠. 신라의 왕 중에서도. 근데 이때 이제 신라를 핍박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대마도에 보면 이제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삼파문, 산기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임나의 동북방에 있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파는 지금 파라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원래 있던 이니가라 지역에 나중에 이제 이니가라가 그 반파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파로 바뀐 다음에 이 신라 경계 쪽에 있던 신라와 이제 다투는 거죠. 이쪽 오른쪽은. 그래서 이쪽을 이제 삼파문을 차지를 하면서 백제에서 이제 이거를 다시 빼앗아 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건데요. 이 반파가 신라를 차지하는 과정에, 이 삼파문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자오가라가 왼쪽에 있으니까 신라와 늘 다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라와 이 신라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반파가 자탄과 대사의 성을 쌓고 만해와 연합하여 봉수와 저거를 설치하여 일본에 대비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반파가 신라를 공격했는데 일본의 공격을 대비를 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대마도라고 하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문을 반파가 차지를 했기 때문에 백제와 일본, 북큐슈에 있는 일본입니다. 이때 일본은. 그래서 이 공격을 대비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한반도에 가야라고 하면은 반파가 이 대사와 자탄에, 지금 자탄을 진주로 보고 있어요. 경남 진주. 그래서 자탄과 하동, 대사의 성을 쌓고 일본에 대비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반파는 이쪽에 있는데 왜 이쪽에 성을 쌓습니까? 당시에 가야는 여러 나라 소국이 있었다면서요. 그럼 이 소국들이 여기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대사가 있었고 자탄이 있는데 여기에다 왜 반파가 여기까지 왔고 성을 쌓냐 이거죠.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만약에 백제와 외 연합이 반파를 공격한다면 내륙으로 공격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한 거죠. 근데 굳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쪽을 노려가지고 이 사이로 들어가고 반파를 공격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뭐 일본에서 물부련을 통해서 수군 500명을 보내고 대세강으로 갑니다. 그래갖고 공격을 했는데 반파한테 이제 완전히 이제 참패를 당합니다. 그래갖고 문모라에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모라를 지금 어디로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거제도로 보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무라가 뭐 거제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 탐나가 아닌가, 제주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문무라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 넉 달 정도를 6개월 정도를 머무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반파가 일본이 공격을 했는데 반파가 여기서 이제 대사관까지 나와가지고 마중 나와갖고 이제 싸웠다는 건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기문과 대사를 백제에게 주는데 이게 개체 7년입니다. 그래서 513년의 기록인데요. 최근에 이제 올해 3월 달에 학술대회 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정재현 교수가 지금 기문을 남원으로 보고 남원의 운봉고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운봉고원 일대에서 나온 가야 고분이 기문국의 어떤 정치세가 조성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정재현 교수는 고고학자를 직접 발굴을 했다고 해요. 고고학자를 봐도 운봉고원이 아니다. 왜냐하면 일본서기에 보면은 기문과 대사를 백제국에 주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13년에 기문은 백제국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기문은 운봉고원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삼국사기 기록을 봐도요. 602년까지도 백제가 암학성 운봉고원입니다. 여기가 운봉현이고요. 암학성을 공격했다. 기문이 쉽게 얘기하면 운봉고원이 백제 땅이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이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이 기문은 백제 지금의 남원이나 그 임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개체 23년 기사를 보면은 백제 왕이 하다리 국수 수적 신합산에게 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리라고 있습니다. 하다리의 국수니까 지금으로 치면 읍장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읍장에게 이제 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의 다사진을 조공한 통로로 삼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도 이제 모순인 게 뭐냐면 아까 기문과 대사를 백제국에 줬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다사진이 어디라고 보냐면 대사강에 있다고 봅니다. 이쪽에 하동 쪽에. 근데 기문과 대사를 줬다면서요. 다사진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본 서기의 내용을 한반도 가야에 이렇게 비정을 하면은 하나도 말이 되는 게 없어요. 다 틀립니다. 그건 뭐냐?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임나는 한반도의 가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대마도에 붙이면 다 말이 돼요. 그러니까 대마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사가 이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기문과 대사를 백제국에 줬다라고 할 때도 보면 사라, 안나, 반파를 다 불러들여갖고 칙명을 내리고 이 기문과 대사를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사라, 반파, 안나는 뭐냐면 자, 원래는 자오가라, 이니가라, 게지가라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도 나중에 명칭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 반파, 안나로 이렇게 명칭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불러서 이 기문과 대사를 백제에 넘기도록 했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사의 위치가 딱 중앙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반도로 비정을 하면은 지금 기문과 대사를 주는데 신라도 부르고 아라가야도 부르고 대가야도 다 불러가지고 여기 줄게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신라는 왜 참석을 합니까? 갑자기 자기 일도 아닌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반파 알라 사라는 한반도의 제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여태까지 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왼쪽은 양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오른쪽은 양직공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양서에서 신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송나라 때에는 신라라고 불렀고 위나라 때에는 사로라고 불렀고 혹 사라라고도 불렀다. 사라. 그러니까 신라의 명칭이 위나라 때는 사로, 송나라 때는 남제의 송입니다. 이때는 남조의 송, 신라 또는 사라라고 했다. 양직공도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신라국은 해갖고 쭉 나갑니다. 그래서 위나라 때는 신라라고 불렀고 송나라 때는 사라라고 불렀다. 그것이 실제로는 같다라고 해놓고는 혹 한에도 속하고
혹 외에도 속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임나 일본부 설이잖아요. 신라가 외에도 속하고 한에도 속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해석을 못해요, 학자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신라가 언제 외에 속했냐 이거죠. 언제 또 사만에 속했냐. 자, 광개토 대항비에도 보면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이걸 대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이 부분을 읽고 제가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니 외가 왜 갑자기 대방까지 올라가냐고. 대방을 지금 뭐 주류에서는 그 항해도로 보고 민족사학계에서는 요서나 요동으로 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갑자기 외가 올라갑니다. 당시에 배도 변변한 배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 외가 도대체 뭔가라고 했더니 교수님이 박 선생은 뭐라고 보냐라고 하길래 저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일본 애들 아닌가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보나요? 라고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임나일본부설을. 근데 이 외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국사기에도 갑자기 외인이 나옵니다. 박격거세의 때인데요. BC 서기전 50년에 외인이 신라의 변경을 침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그냥 원시인 같고 뭐 야요이족 뭐 그런 느낌으로 갖고 있는데 외인이 신라까지 침범할 정도로 굉장히 센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외가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논영에도 보면 주나라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나라 때 천하가 태평해서 월상에서는 하얀 꽁을 바치고 외인들은 활집을 특산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기가 막히죠. 왜 갑자기 외가 나오냐 이거죠. 주나라 때인데. 그래서 이 외는 도대체 뭐냐. 근데 외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외를 왜소하다, 키가 작다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왜소를 보면은 이 외와 이 외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이 외는요 사람 인자가 붙어 있고 이 외는 그 하살 활시 시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외소가 바로 작을 외자입니다. 그래갖고 키가 작고 몸집이 작은 것을 이 외소하다. 그래갖고 그 일본어로는 와이쇼라고 합니다. 외소를 와이쇼. 근데 이 설문해자에 보면은 외의 뜻을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인변이 들어간 것은 외는 순종한다, 순종하는 모양이다라는 겁니다. 예, 순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순종하는 모양이다. 외의 뜻이 다른 거예요. 굉장히 순종적이고 잘 따른다는 뜻입니다. 자, 이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일본의 국보입니다. 지금 금장으로 된 그 후한의 광무제가 외 왕에게 하사한 금장 그 옥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위노국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이 맡길 위자입니다. 노국 왕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후한서에 나옵니다. 중원 2년 57년에 외노국이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를 바치고 좋아하였는데 그 사신은 대부를 자칭했다. 노국은 외국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나라이다. 이것도 참 미스테리한 거예요. 사실은 이 노국은 외국에서 가장 남쪽에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금장 그 옥새가 출토된 곳이 시카노시마입니다. 북쿠슈예요. 이 시몬세키 옆이거든요. 지금의. 근데 여기서 출토가 됐는데 이 노국이라고 하면 지금 외에서 가장 남쪽이 아니고 북쪽이잖아요. 근데 남쪽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지금. 광무제는 노국 사자에게 인수를 하사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는 일본의 국보인데요. 이게 출토된 곳이 이곳이고 왜 여기가 왜 남쪽이라고 했느냐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위노라고 돼 있어요. 아까 보면 위노. 근데 맡길 위자에 이 노의 노자라고 보통 아는데 실제로는 나라 나자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위노는 맡기다, 나라를 맡긴 나라 뭐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이 임나라는 말도 한자의 뜻을 보면은 맡길 임자에 나라 나자가 됩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이 위노국의 어떤 중심지로 보이는 시카노시마가 있고 마찬가지로 시타카가 있습니다. 임나에도. 그래서 임나에 시타카가 있다, 시타류가 있다라고 아까 기록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시타카, 그러니까 지다하죠, 지다하.
근데 이 비슷한 말이 있어요. 지하도. 여기에서 이제 금장 그 옥새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부분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바로 임나다, 실제로는 외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테베일사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옛날부터 큐슈와 대마도는 사만이 나누어 다스리던 땅이다라고 해서 사만을 보시면요, 우리 대한민국 할 때 한자가 아니고 그 칸 할 때의 한자입니다. 따만이라고 하죠, 뭐 한자에서는. 그리고 이 요자를 써요, 꼭. 이 사만에서도 이 밑쪽에 남사만 밑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때는 요 한자를 씁니다, 반드시. 그리고 김은혜 교수도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삼국지에는 외인이 한의로 표시되어 있고 외인국이 한국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처음에 이 사만의 광역이 이 남사만만 있는 게 아니라 대마도와 큐슈까지도 다 사만의 영역이었고 이 사람들을 외라고 불렀다. 왜, 이 외는 뭐냐면 일본을 뜻하는 외가 아니고요. 동쪽에 있는 연안에 사는 사람들을 외라고 불렀어요. 고대에는. 그리고 대방에 나타난 외도 그 연안에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을 외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나오는 내용이. 그래서 이 구당서에도 보면은 김은혜 교수가 이제 밝힌 겁니다. 구당서에 보면은 외국전과 일본전이 구별해서 실렸다. 그러니까 일본과 외가 같은 나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서기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장문 동쪽은 짐, 이제 일본 왕이죠. 짐이 다스린다. 축자 서쪽은 그대가 다스려라. 그래서 일일이 보고하지 말라. 쉽게 얘기하면 이건 이제 완곡한 표현이고 실제로는 축자 서쪽은 너희 나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너희들 공격하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장문이 어디냐면 지금의 나가토입니다. 나가토인데요. 여기에 이제 지명 중에 하나가 박다현입니다. 여기가 박다현. 우리 왜 박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배달을. 박다현 속에 나가토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대마도에서 건너올 때 이쪽을 지나잖아요. 이 나가토의 서쪽이 이 큐슈 지역이죠. 큐슈와 대마도, 이끼 이쪽이 다 외국이었다는 겁니다. 외국. 근데 이 외의 종족을 아까 이 한진서가 뭐라고 밝혔습니까? 사만의 종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지역을 또 임나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나 일본부에 대한 해석들을 보겠습니다. 자, 스에마스 야스카스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임나를 이제 일본의 그 임나 일본부를 일본의 한반도 영유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일본의 자랑이고 그리고 고대의 복현이다. 그러니까 임나 일본부서를 다시 이제 드러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임나의 강역을 이렇게 이 변진만 한 게 아니라 이 전라도까지 다 집어넣습니다. 이거에 반하는 것이 이제 스에마스 야스카스의 그 제자죠, 사실은. 그래서 북한의 김석경 씨가 이 분공론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일본서기에 등장한 사만 삼국은 여기서 중요한 게 삼국만 말한 것이 아니고 사만까지도 말한 거예요. 사만 삼국은 일본 열도 내에 존재한 분국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노우에 씨가 이 사람이 누구냐면 원래는 남성 경영론을 주장을 했다가 조금씩 바뀌다가 이병성 교수님의 책을 보고 이 사람이 뒤집습니다. 임나는 대마도라는 설에 동조를 한다, 지지를 한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바뀐 사람인데요. 임나 일본부대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대화 정권,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 경략 때 근거지로 했던 임나의 군현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그 일본무 관할의 군현은 외인이라고 칭하는 임나의 제주오직이 주체가 되어 지배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 사람은 이제 임나를 가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를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지배하고 할 때 근거지로 삼았던 곳이 바로 임나 일본부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굉장히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임나 일본부설을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스에마스 야스카스가 출장 기관설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남성 경영론입니다. 이것이. 그다음에 이제 분국설이 나오게 되고 한국에서도 이 조금 다르게 보는 시각이 뭐냐면 백제군 사령부설, 가야의 외인설, 그다음에 그 청관우나
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 김영구가 주장했던 그 가야를 백제가 지배했다라고 하는 설입니다. 근데 이 설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외와 함께라고 하는 대목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 뒤에는 대부분이 지금 외교 기관이다, 사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표하고 좀 이 내용이 좀 달라요. 제가 이제 두 가지 논문에서 이렇게 발췌를 한 건데 표에는 마치 외교 뭐 어떤 그 한일 협정 이후에는 그 성격이 많이 바뀐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 이전에는 사실은 이 임나 일본부의 설치 주체를 다 외로 보거나 또 일본도 마찬가지죠. 외로 보고 또 성격도 사신으로 주로 봅니다. 이 사신이 바로 천황이 보낸 사신이기 때문에 이 사신이 예전에 그 일본 대일항쟁기 때 통감부와 비슷한 성격으로 해석을 해요. 물론 그 세마스는 총독부와 비슷한 성격으로 해석을 한 거고 그 외의 일인 학자들은 대부분이 지금 뭐 한국 학자도 사실은 그렇지만 사신으로 본다는 것은 통감의 성격을 가진 겁니다. 지배기관의 성격을 가졌고 감독 뭐 통감부의 어떤 그 총독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나일본부에 대해서 이제 그 2010년에 한일 역사 공동연구위원회에서 최종 연구서를 내고 나서 이것이 조금씩 이제 많이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다. 그 임나일본부는 6세기 중반에 안나국의 그 외왕권의 의지를 백제와 가에 전달하는 사자 혹은 기관이거나 뭐 외인 집단이다 이렇게 축소해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 시간과 공간을 축소를 한 것뿐이죠. 무엇보다도 임나일본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임나는 어디 있었고 일본부는 어디 있었냐 이게 중요한데요. 임나는 가야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통설을 그대로 확정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뭐 변형된 사실은 임나 일본부 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뭐냐면 임나를 가야로 보는 것 그리고 그 주체를 외왕권으로 보는 것 그리고 기관이 아닌 사신 혹은 외인 집단을 보는 것인데요. 이런 내용은 사실은 1949년에 스에마스가 이미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출선기관이라고 하는 가야 지배를 했던 임나 일본부 설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니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스에마스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야 지도도 국립중앙박물관 왼쪽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든 가야 지도와 2021년입니다. 지금 현재 1949년 스에마스 야스카스의 임나 강역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스에마스 야스카스의 임나 일본설이 지금도 그대로 정설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스에마스 야스카스의 이 임나 항망사 1949년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가야사 연표에 집어넣은 거고 가야 7국을 백제연합이 공격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스에마스에 의하면 백제의 요청으로 외가 대규모 출병을 해서 가야를 지배하에 두고 백제와 신라를 부용화시켜서 간접 지배하에 두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369년조의 기사입니다. 이걸 그대로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임나 일본부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초기의 임나는 사만시대 때 변진구야국에 속했다. 그리고 가야에서 신라를 세우고 가야에서 가라를 세우고 신라에서 탁등 7촌을 대마도에 세웠다. 그게 바로 임나 7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세기에 광개토대왕 때 고구려가 남정을 해서 임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태백일사에 나오는데요. 임나 연정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대마도와 큐슈 일대를 고구려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 다음 6세기 때에 백제 분국, 그러니까 기타 큐슈에 있는 백제 분국입니다. 여기서 백제 분국은 대마도를 지배를 점령을 해서 임나 일본부를 설치를 합니다. 자, 이때 일본은 기타 큐슈의 백제 분국을 뜻하고 그 근거가 뭐냐면 그 백제의 마지막 장군 중에 한 명이죠. 예군 묘지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본에 남은 백성은 부상에 의지하여 주보를 피하였고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백제에서 일본이 뭐냐면 동쪽에 해 뜨는 곳이잖아요. 백제에서 일본은 북구주입니다. 북구주. 이곳을 일본이라고 불렀어요. 백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부는 북구슈에 있던 백제 분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제 분국에서 대마도를 다스리고 지배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영향력을 세우기 위해서 세웠던 게 바로 임나일본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석에 나와 있는 그 한반도 관계 기사의 주체는 일왕이 아니고 백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나일본부는 일본 열도의 백제 분국에서 임나에 세운 기간 또는 사신으로 제임나 백제계 외신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근거를 지금부터 대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국사기에 보이는 기록에서 외는 신라 고구려만 공격을 합니다. 백제를 한 번도 공격을 안 해요. 그럼 백제의 배후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백제는 대마도를 거점으로 해서 신라와 고구려의 후방을 공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는 당시 항해술도 없었고 조선술도 없었고 철제 무기도 없었기 때문에 백제에서 이런 북큐슈의 백제 분국 또는 백제 외인들의 어떤 군사 지원 없이는 공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후방 공략의 일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의 실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외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의 실체에 대해서 일본 학자들은 이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신라를 공격하는 외가 대마도를 병창기지로 삼은 해적이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구슈의 외인일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한국 학자들은 좀 더 이렇게 연구를 해서 구주 지역의 독자적인 정치 세력이다. 이들이 바로 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이 외가 바로 그 북구슈 지역에 있던 백제의 분국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나일본부의 활동 시기입니다. 임나일본부는 일본서기에 훈명 2년, 그러니까 541년에 등장을 해서 훈명 15년, 554년까지 15년 동안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외에서 백제계가 우세한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봉기에 일본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훈명 5년 주석을 보면은 백제봉기에는 알라를 부로 일본부를 본으로 여긴다고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제 기록에도 일본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럼 그 일본부를 누가 세웠겠습니까? 백제가 세웠다는 거죠. 자, 임나에 설치된 백제 군령과 성주라고 해서 이제 일본 서기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훈명 5년에 보면은 백제 성왕의 말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만일 남한에, 이 남한을 저는 임나의 하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령과 성주를 두어 수리하고 방어하지 않으면 이 강적, 이 고구려를 뜻합니다. 또한 신라도 누를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을 두어 신라를 공격하여 임나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배후 세력으로 지금 대마도에 임나를 둬서 그곳을 통해서 그 신라와 고구려를 견제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나 재건의 주체 세력이 백제 성왕입니다. 훈명기에 보면 성왕이 임나는 우리와 우리 백제와 여로부터 자제가 되기를 약속하였다. 자, 임나 한기들이 성왕에게 올린 말입니다. 임나를 재건하는 것은 대왕, 성왕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또 훈명이 백제 성왕에게 전한 말입니다. 임나는 그대 나라 백제의 동량이다. 동량이 뭐냐? 기둥 같은 거고 대들보 같은 거고 바닥 뭐 어떤 그 기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임나의 성격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백제가 이제 임나 일본부라고 지칭한 사람이 누구냐면 금강모야신입니다. 근데 이 금강모야신이 어디에 있었냐면 임나에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디서 죽냐면 대마도에서 죽습니다. 근데 이게 임나예요, 바로. 그러니까 일본석에 예전에 그 학술대회 때 뭐 그 실시간 채팅을 보니까 대마라고 나와 있으니까 임나가 아니네. 일본석에는요 여러 지명들을 막 써놓습니다. 이렇게 불렀다 저렇게 불렀다 하는데 지금 임나라는 걸 가리기 위해서 대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기록 수정이 된 거, 어떤 첨삭이 된 것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때의 금강 모야시는 대마, 임나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가야와 임나에서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가야는 아까 보신 것처럼 삼국사기에 의하면 42년에 그 개국이 됐고 임나는 그 서기전 33년 이전에도 기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 시기를 금강가에는 532년, 대가에는 562년에 멸망이 된 걸로 삼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본 서기에는 임나가 646년까지도 임나의 조가 이때 폐지가 됩니다. 646년에. 근데 이때가 뭐냐면 대화 2년입니다. 이때가. 대화 2년이 뭐냐면 다이카 개신이라고 해서 백제계 그 일본 왕 중심의 왕의 그 중신 중에 대신 중에 초가씨와 모노노베 씨가 있었습니다.
소가씨는 백제계고요. 모노도베씨는 신라계입니다. 근데 이들이 세력 다툼을 하다가 소가씨가 멸족을 당해요. 멸족을 당하고 이 쇼토코테즈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소가씨가 이제 멸족을 당한다는 건 백제계가 이제 많이 무너지는 거죠. 붕괴가 되면서 이 모노도베씨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고 이랑 중심으로 이제 다이카 개신이라는 걸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646년 1월이에요. 이 해에 임나의 조를 폐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임나는 야마토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 대하개신이 뭐냐면 일본에서 중국의 율령제를 본떠서 왕을 정점으로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정치개혁이기 때문에 이 임나의 조를 폐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야마토에 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규슈까지도. 그러니까 물론 이때 정말로 직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만 일본서기에는 이때를 정점으로 해서 임나의 조가 폐지됐다. 쉽게 얘기하면 임나가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임나가 사라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다이카 개신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야마토에 속한 쉽게 얘기하면 일본 열도에 있는 임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가 다스렸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 부분 그리고 임나가 도대체 왜 이렇게 광해의 임나 뭐 어떤 협의의 임나 해가지고 일본 서기를 읽다 보면은 임나가 여러 차례 망한다고 했잖아요. 한쪽은 망했다고 해놓고 또 한쪽은 또 임나를 재건해야 된다고 해놓고 또 다시 망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임나가 여러 나라로 구성이 돼 있고 어떤 나라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어떤 체제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실제로 일본 서기를 읽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나라인지 체제인지 지역인지가 헷갈려요. 그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태백일사를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영락 10년에 400년입니다. 이 경자년이죠. 그래서 고구려가 남정을 할 때입니다. 이때 삼가라가 모두 고구려에게 귀속되었다. 이때부터 바다와 육지의 여러 외를 모두 임나에서 통제하여 열나라로 다스리면서 연정이라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큐슈와 대마도 일대에 있는 10개국, 10개국을 임나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연정체제를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임나 10국이라고 불리는 그 체제예요. 근데 이게 5세기로 들어가 있죠. 왜 들어가 있을까요? 왜 5세기로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 6세기로 들어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120년을 늘려놨잖아요. 늘려놨기 때문에 이게 흠명기 개체기에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5세기 초에 이미 이 임나 10국이라는 연정체제가 고구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당시에 큐슈나 대마도 쪽에. 그래서 결론입니다. 끝으로. 그래서 임나는 가야가 아니다. 임나는 대마도였다. 키타큐슈, 그러니까 북구주의 백제 분국이 대마도에 설치한 기관이 임나 일본부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뒤부터는 사실은 연구를 더 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축자국의 이와이의 난이라고 있습니다. 고구려 세력인데요. 이 이와이의 난이 527년에 실패가 됩니다. 실패가 돼가지고 야마토 외와 이제 세력 다툼을 하다가 이 이와이가 이제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세력이 완전히 붕괴가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백제가 장악을 했다. 실제로 그 흠명기나 개체기를 보면은 이때를 자꾸 이렇게 서술을 해요. 이와이의 난에 대해서. 이걸 정점으로 해서 백제가 굉장히 장악을 하게 되는 과정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백제가 또 이제 몰락하는 과정이 언제부터냐면 이 성왕 때죠.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관산성이 지금 이제 옥천으로 보고 있는데 554년에 백제 태자인 부여창이 여창이라고 합니다. 가야 백제 외 연합이 신라의 관산성을 공격을 했다가 처음엔 이기다가 성왕이 붙잡혀갖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참수를 당하고 갑작스럽게 패배를 하게 돼요.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근데 이 패배 이후에 임나의 중심이 안나로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일본 서기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신라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그 전까지는 이제 백제 중심이었다가 신라 중심으로 안나 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카 개신으로 해서 이 일왕 중심 율령국가로 개편을 하면서 백제 임나의 연정도 완전히 이제 붕괴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일본 서기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해가 잘 되고 말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뭐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나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